여러분, 마트 가서 장볼 때마다 물가 때문에 한숨 푹 쉬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 먹는 대기업들의 아주 교묘한 꼼수 때문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전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미쳤다. 네, 정말 이 말 요즘 입에 달고 살죠. 월급 빼고는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계산대 앞에 설 때마다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런 세금 문제를 다루는 조세 전문 박흥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화나는 사건의 전말을요, 제가 법률가의 눈으로 하지만 누가 들어도 딱 이해하기 쉽게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다, 인건비가 올라서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거라고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딱 까놓고 보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이 뒤에서 저지른 교묘한 탈세, 그리고 이익 빼돌리기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럼 국세청이 이렇게 우리 서민들 등치는 기업들한테서 다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785억 원입니다. 하마터면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기업들 비밀 금고로 들어갈 뻔한 돈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전체 추징액의 무려 85%, 그러니까 약 1,500억 원이 단 3개의 식품 대기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맥주, 또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국수 끓여 먹는 그 밀가루 만드는 바로 그 회사들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오비맥주, 빙그레, 대한제품 같은 회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업들이 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소비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 배를 채웠는지 그 수법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맥주 회사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도 피하고 맥주 가격은 올렸는지 그 수법을 한번 보시죠. 자, 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술을 파는 유통업체에 무려 1,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리베이트, 그러니까 뒷돈을 뿌립니다. 둘째, 이 돈을 장부에는 합법적인 광고 선전비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이걸로도 모자라서 자기들끼리 한통 쏘긴 회사에 원재료 값이라면서 450억 원을 실제보다 더 얹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천억 원이나 부풀려진 가짜 비용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우리들이 마시는 맥주값에 고스란히 더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맥주 가격이 무려 22.7%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다음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훨씬 더 대담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 회사는요, 물류비라는 명목으로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무려 250억 원을 부당하게 몰아줬습니다. 이건 사실상 회사 돈을 그냥 가족 회사로 빼돌린 거나 다름없죠. 그러고는 이 비용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물류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제품 가격을 무려 25%나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총수 일가 배불려주는 그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이 전부 다 떠안게 된 거죠. 마지막 주요 사례는 밀가루랑 국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더 심합니다. 아예 서류 자체를 가짜로 만들었어요. 원재료를 사오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란 서로 짜고요. 실제로는 물건을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원가를 잔뜩 부풀려 놓고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도 힘들다며 라면이랑 국수 가격을 올린 겁니다. 이건 그냥 꼼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 해위가 비단 식품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가짜 인건비를 만들어서 매출의 97%를 빼돌렸고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는 가격은 슬쩍 올리고 양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서 가맹점주들한테 받은 가맹비는 세금 신고에서 쏙 빼먹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드디어 쌍끌이 압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 범민은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끼리 짜고 친 그 가짜 거래 우리는 인정 못해.
만약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 다시 계상해서 당장 내놔 라고 국세청이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쌍끌이 압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국세청은 탄로한 세금을 추징하고요.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총수 일갈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직접 수사하죠. 말 그대로 세 방향에서 법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옥죄는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14개의 기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탈루 혐의액은 앞선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수의 독과점 기업들이 힘없는 우리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온 이 뿌리 깊은 담합의 고리, 과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국세청과 검찰의 칼날이 이 견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저 박흥수 변호사가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